자, 2021년 9월 17일 이정수의 신의 한수 시작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지수배드 전략입니다. 자, 오늘 드디어 추석 이제 연휴로 들어갈 텐데 오늘 장 뭐 이렇게 밀리지 않고 끝나가지고 여러분들이 걱정했던 거는 안 나왔어요. 그쵸? 근데 그런 거는 안 나올 거라 그랬고 바로 요 박스권 내에서 움직이는 거고, 어제 빠졌던 부분도 그렇게 크게 빠졌던 부분들은 아니었고 요 내에서 마무리가 될 거다. 원래 추석 전에는 그래요. 그런데 조금 특이사항이 있는 게 뭐냐면, 이게 추석 연휴로 들어가기 전에 종목들이 별로 움직일 필요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움직였던 애들이 있다라는 거. 특히 반도체 섹터들은 말 참 안 듣는 거 여러분들 알고 있죠, 그쵸? 반도체 섹터들은 올 초서부터 해서 지금까지 참 말을 들어먹질 않는 굉장히 청개구리 같은 애들인데, 최근 들어갖고 이상하게 얘네들이 반등이 지금 나오고 있는 애들이 꽤 있어요. 뭐 주성엔지니어링도 그렇고 동진세미캠도 그렇고 그렇게 얘네들 반등 안 줘도 되거든요. 근데 반등을 주기 시작했고, 테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쪽 반도체 섹터들이 반등을 주는 이 모양을 봐서는 이쪽이 지금 너무 낙폭과되고 추석 이후에서 시장이 그렇게 크게 빠지지 않고 오히려 반등을 주려고, 그래서 쟤네들이 지금 먼저 움직이는 애들은 조금 수급이 좋아서 내지는 그냥 뭐 세력들이 먼저 땡겨 올린 거죠. 그래서 일단 분위기는 좀 나쁘진 않습니다. 그러나 저는 추석 전이나 추석 이후나 계속 위드 코로나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 소비주들 잘 봐야 돼요. 소비주들. 이유는 세력들이 매집을 해놨는데 어떤 부분을 가지고 매집을 하는 거냐 라는 부분은 나중에 여러분들이 정말 궁금하면 보따리를 풀 수도 있고, 만약 오프라인 강연이나 온라인 강연에는 못하겠고, 어쨌든 세력들이 지금 매집이 되어 있어요. 매집을 하고 있는 중이고, 그래서 소비주들이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그렇고, 어쨌든 추석 연휴 전인데 생각보다 시장이 그렇게 나쁘진 않았죠. 폭락 나오거나 뭐 오늘 여러분들 종목들 마이너스 뭐 20% 30% 박살나는 거는 안 보이니까, 대부분 종목들이 어제 빠졌던 부분들에서 들어주면서 끝났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이 정도의 느낌은. 그러면 여러분 이제 추석 연휴 동안에서 어떤 흐름을 살피면서 추석을 보내야 되냐면, 미국 시장이 사고만 안 치면 되는데, 그러니까 약간 떨어지는 건 좋아요. 약간 떨어져서 한 34,000, 다우 기준 34,000원 밀리면 좋습니다. 오히려 어설프게 올라가는 게 오히려 안 좋아요. 어설프게 올라오면, 만약에 우리나라 추석 끝났는데 얘네들이 35,500으로 가 있다, 그러면 여러분 빠질 거 걱정해야 돼요. 이게 별로 안 좋은 거예요. 오히려 많이 빠지면 안 좋아요. 살짝 빠져주는 거, 살짝 빠져주는 게 더 좋을 수 있어요. 한 1.5% 정도 빠져주면은 제일 좋고, 왜냐면 이 정도 빠지면 지지하고 우리나라 추석 연휴 끝나면 미국 시장 나스닥 선물 플러스 나오면서 올라갈 거기 때문에, 그래서 차라리 쬐끔 빠지거나, 나스닥도 차라리 여기서 쬐끔 빠져서 60일선은 밀리는 게 낫습니다. 어차피 우리나라 휴장이잖아. 3일 휴장이니까 월, 화, 수 빠지라 그래. 빠져가지고 차라리 여기 밀려있거나, 아니면 여기까지 밀리는 것도 괜찮아요. 14,500까지 뭐 밀리면 어때? 우리나라 휴장인데, 그쵸? 한 4%. 근데 빠질 거면 딱 저 정도까지, 더 이상 빠지면 안 됩니다. 그럼 안 좋은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추석 연휴를 갔다 왔더니 나스닥이 14,500을 깨버렸네? 그럼 마이너스 5% 깨지는 거거든요. 지금 자리에서 쾅 깨갖고 14,000원 내려가잖아. 그럼 여러분들 이렇게 되면, 그럴 일은 없겠지만 만약에 나스닥 시장이 14,000원을 깼다, 그럼 여러분들 추석 끝나자마자 아침부터 다 손절하고 현금화 대응해야 됩니다. 그런 일이 벌어지면 저는 마이너스 아직 10%인데 20%인데요? 그게 지금 문제가 아니요. 마이너스 40% 50% 박살날 거란 말이야. 그렇게 되면 뭔 얘기인지 알겠어요? 이 얘기는 추석을 딱 지내고 왔더니 미국 시장이 쾅 박살나서 14,000, 13,500 이렇게 빠져 있으면, 여러분들이 아침서부터 우리나라 시장 그러면 마이너스 막 10% 박살나 있을 거예요. 막 전 종목이 아침부터 막 삼성전자도 마이너스 10% 돼 있을 거고, 막 뭐 현대건설도 마이너스 뭐 8% 이렇게 돼 있을 거고, 막 그래. 그러면은 막 개별주들도 마이너스 15% 돼 있을 거고, 그러면 일단 손절부터 하는 거예요, 그때는. 근데 그랬으면 좋겠습니까? 안 그랬으면 좋겠지? 저도 안 그랬으면 좋겠고, 그럴 일은 없다. 그러니까 반대로 얘기하면,
추석을 지내왔더니 미국 시장이 뭐 요 정도 빠져서 있는 거는 좋다. 오히려 이게 좋은 거예요. 이게 좋은 거고, 그러니까 적당히 빠지든지 아니면 차라리 아싸리 강하게 위로 강하게 뚫고 쭉 하고 이렇게 강하게 쭉 하고 올라가주면 그게 좋은 겁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만 기억하세요. 적게 살짝 빠지거나 아니면 차라리 다우존스가 아주 폭등을 해가지고 적당히도 아니에요. 폭등해갖고 37,000 뭐 36,000 이상으로 날라가 있든지 그렇게 나오면 우리나라한테 좋은 거예요. 아셨죠? 그거 아니면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거 아니면. 자, 그렇고 오늘 뭐 일본 시장도 일본은 월요일하고 목요일날 아마 휴장일 거고요. 중국 시장은 월화, 다음 주 월화가 이제 휴장일 건데, 그래서 일본 시장은 뭐 그렇게 크게 움직임이 없이 우리나라 시장과 비슷하게 마무리를 한 것 같고요. 중국 시장은 흔들려도 괜찮다고 얘기했던 게 얘네들은 월봉상에서 올라갈 목표치가 큽니다. 이걸 한번 이제 여기만 뚫게 되면 위쪽으로 올라갈 수 있는 안정적인 모양을 잡아놓고 있기 때문에 떨어져도 상관없어요. 떨어놓고 또 다 올라왔죠. 그래서 우리나라 시장은 지금 글로벌 시장의 흐름에 맞춰서 급락할 이유도 없고, 자, 그러면 이게 복잡하게 얘기를 했는데 좀 복잡하게 얘기를 했는데 쉽게 얘기를 하면 추석 이후에 좋을 것 같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얘기하기가 쉽죠? 그냥 좋다고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뭘 이렇게 막 이해를 못해. 그러면은 불안하죠. 그래서 이해를 시켜주면서 얘기를 한 거고, 추석 이후의 시장에서는 우리나라 시장 떨어질 것 같지가 않다. 오히려 제가 저번에도 얘기했듯이 이 수렴형을 완성을 하고 우상향으로 올라가든가, 그러니까 한번 올라왔다가 다시 밀릴 것도 생각을 해야 되지만 3,300으로 갔다가 다시 밀렸다가 다시 올라가거나 아니면 그냥 올라가거나 하면서 3,300과 혹은 그 이상의 그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유는 위드 코로나. 우리나라 지금 접종자가 지금 68%를 넘었습니다. 오늘 지나면 내일은 뭐 69% 정도 될 거고, 내일 이제 토요일이죠? 그러면 일요일도 접종을 합니다. 그러면은 70% 달성할 것 같아요. 뭐 못하면 어때? 다다음 주에는 다시 70% 넘어갈 거니까. 그리고 70% 넘어가면 조만간에 또 80% 얘기 나오고요. 우리나라는 뭐 교통도 뭐 잘 발달되어 있고 인터넷도 잘 발달되어 있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땅덩이가 무지막지하게 넓은 것도 아니잖아요. 한반도에서 절반이 우리 지금 대한민국이 요거잖아요, 그렇죠? 그 안에서 뭐 코로나 이거 예방 백신 맞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못 들어가고 못 맞은 사람은 없을 거니까, 그렇죠? 뭐 시골이나 이런 데에서도 뭐 이장님들이나 뭐 통장님들이 많이들 그런 것들 열심히 일하시면서 맞아야 된다고 홍보를 할 거니까. 그래서 우리나라는 뭘 한다라 그러면 80%가 아니고 전 세계에서 유례없는 85%, 90% 저는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안 하면 전혀 안 하지만 하면은 우린 또 하니까. 그래서 80%는 그냥 하는 거고, 1차 접종률 80%는 그냥 하는 거고, 1차 접종률 저는 90%까지도 아마 다른 나라는 아마 달성하기 어려울 건데 우리나라는 달성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그렇게 돼서 위드 코로나 시대로 가면서 사망자는 확실히 안 나오고 있어요. 안 나오고 있으니까 확진자가 늘어나도, 왜냐면 경제를 풀었으니까, 경제를 풀고 영화 보라고 이제 권장하고 영화 열심히 보라고 여행 다니라고 막 권장까지는 아니지만 그걸 풀어주게 되면 경제 활동도 하고 여행도 다니고 하면서도 사망자만 안 늘어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코로나 이전 시대로 가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소비주들이 폭발할 수가 있어요. 지금도 벌써 뭐 백화점이라든지 이번 기사들 찾아보세요. 실적들이 좋아지고 있어요. 여행주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거를 준비를 하면서 오늘까지는 그렇다 치더라도 추석 이후에서는 소비주들을 잘 봐라 라는 얘기 계속 밀고 있는데, 제가 예전에서도 시스템 반도체 2019년도에 밀었더니 정말 크게 갔고요. 그리고 2차 전지도 2020년도 그 초 때 2019년도 연말서부터 해서 2020년도 그렇게 밀었더니 다 올라갔고요. 작년에서도 여름에서 교육주들 그렇게 밀었더니 다 올라갔어요. 물론 이슈는 정치 테마주 엮여가지고 올라가긴 했지만, 그러니까 바닥에 있을 때 그렇게 강하게 얘기를 하면 결국은 갑니다. 그래서 소비주들은 매집이 돼 있기 때문에 갈 수밖에 없고 이슈가 살아있기 때문에 갈 거다. 그렇지 이게 안 가면 그냥 뭐 다들 뭐 다 죽어야지 뭐 어떻게? 다 경기 다 폭망시키고 다 문 닫고 다들 저기 뭐야? 다 전 세계 다 코로나 때문에 다 죽어야지 뭐. 근데 그런 시대는 아니고 제가 볼 때는 이거는 분명히 회복이 될 겁니다. 그래서 희망을 가지고 소비주들
계속 보시면 되고요. 소비주들 뭐 고점에서 물린 사람들은 좀 많이 물렸는데 물타기 하면 돼요. 물타기 해가지고 단가 낮춰놓고 가져가면은 한 번 반등 줄 때는 뭐 20% 30% 그냥 반등 나오니까. 자, 그렇게 그래서 시장은 그렇게 보고 있다. 그래서 저는 추석 이후가 나쁘지 않아 보인다. 추석 이후에 여기만 안 깨지면 돼요. 여기만 안 깨지면 살아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잡고 가시면 되고, 그리고 아까 그 해외 시장 얘기한 것도 추석에서 여러분들 불안할까봐 미국 시장이 5% 이상 박살나고 그러면 여러분들 뭐 추석 쇠다가 이제 끝나자마자 이제 대응을 해야 되지만, 그런 거 아니면 편안하게 추석 잘 쉬다가 오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 종목들 분석을 해보겠는데, 대형주 3개 분석을 할 겁니다. 뭘 할 거냐면, 먼저는 대한항공부터. 자, 시장 얘기에 좀 많이 할애를 했는데, 시장은 중요하니까. 그쵸? 시장이 중요하니까. 자, 먼저 대한항공부터. 자, 항공주들이 아시아나항공도 그렇고 항공주들이 바닥에서 꿈틀꿈틀거리죠. 워낙 바닥에 있었고, 이제 전 세계에 이제 여행을 할 수 있는 그런 뭐 어제 기사에 사이판 상품이 아주 불티나게 팔렸답니다. 1,300명이 몰렸대요. 열어놨더니. 그리고 이제 백신 맞은 사람들은 여행을 해도 되니까 다른 나라에서 받아줍니다. 그리고 그런 여행지만 이제 찾아가는 거겠죠. 그래서 사이판이 그렇게 열려 있어서 그렇게 해서 어제 이슈가 좀 됐는데, 점차적으로 이제 여행 수요는 늘어날 거고, 지금 기사가 나오는 것들 찾아보면 그것 때문에 이제 실적들이 좋아질 거다라는 얘기들과, 여행사들도 마찬가지고 항공주도 마찬가지고 얘기들이 지금 슬슬 나와주고 있어요. 그리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이 여행을 지금 못 가게 막아놓으니까 그렇지, 예전에 불안해서 못 갔지, 다른 나라에서 못 오게 해서 못 갔고, 그쵸? 근데 지금은 가도 된다고 하고, 다른 나라에서도 괜찮다고 하고, 백신만 맞으면. 그러면 이제 갈 수 있다는데 뭐 못 갈 게 뭐가 있어요. 그럼 또 여행 수익도 한 번 늘리면, 지금은 아직까지는 여러분들 눈초리가 다 이렇게 막 째려보고 있을 거야. 막 왜 지금 시국에서 왜 갔다 오느냐, 막 이런 식으로 할 수는 있는데, 한 번 가고 두 번 가고 다른 나라 가고 쟤도 가고 얘도 가고 다 가는데 별일이 없네? 그러면 그때서부터는 그냥 그렇게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어려운 거지, 갔는데 별 문제가 없다 그러면은 다들 붐으로 또 가게 돼 있어요. 붐 뭔지 알죠? 그게 유행이 돼서 또 다들 가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갈 것 같고, 그리고 지금 수급들 봐서도 세력들은 일단은 뭐 합병에 대한 이슈도 가지고 있지만, 이쪽에는 소비주들을 매수를 계속 하고 있는 실정이에요. 그래서 이 항공주들은 더 갈 것 같아요. 제가 방송에서도 대한항공 상담을 했었었는데 전고점 돌파할 거라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오늘 나왔던 이슈는 그것보다도 뭐 국토부에서 8조 7천억 규모의 공항을 개발을 하겠다라는, 사업 추진을 하겠다라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오늘 에어부산도 좀 움직이고, 뭐 대한항공도 움직이고 그랬는데, 워낙 저가 그 항공사들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막 많아지고 있었고, 그래서 이제 항공학과 나온 친구들 막 취업도 잘 되고 했던 게 한 3년 전만 하더라도 그랬었어요. 3년 전, 4년 전만 하더라도 그냥 항공사들이 계속 만들어지니까 그냥 그러니까 항공학과, 그쵸? 스튜어디스 학과를 딱 나오게 되면 막 취업도 잘 되고 그랬는데, 이게 점차적으로 이제 항공사가 너무 많아지니까 줄이는 상황에서 갑자기 코로나라는 게 터져버리니까 잘 다니는 애들도 이제 실업자가 되는 상황, 이 판국에. 그래서 지금 그랬었는데, 다시 뭐 공항 늘리고 거기다 이제 코로나도 지금 뭐 풀린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당연히 움직이겠죠. 그렇죠? 그래서 대한항공은 저는 전고점 돌파를 봅니다. 그래서 4만원은 조금 그렇고, 일단 35,000원 이상 본다. 근데 4만원 사실 보고는 있어요. 한 4만원 정도까지. 그래서 갖고 있는 사람들은 35,000원 넘어갈 때까지 한번 가져가 보시는 게 어떨까. 신규 매수는 그냥 관망. 만약에 또 아직 조정받으면 싸게 사세요. 싸게. 자, 다음으로는 어쨌든 항공주들은 TA홀딩스, 에어부선, 진에어, 대한항공 뭐 많잖아요. 그쵸? 그리고 항공주 못 잡으면 차라리 여행 테마주들도 괜찮아요. 여행 테마주들도. 뭐 모두투어, 뭐 인터파크, 뭐 노랑풍선 많으니까. 자, 두 번째는 이제 LG노텍. 자, LG노텍 어제도 좀 분석을 해드렸는데, 어제 이제 아이폰에 대한 그 실망감으로 인해 가지고 부품줄이 급락을 했는데,
저는 오히려 더 빠지면은 20만원 깨지면은 주워 담으면 된다 그랬죠. 그래서 여기서 주워 담으면 반등이 나올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말하는데, 뭐 하루 만에 호실적 얘기가 나왔어요. 3분기 호실적 전망에 중장기 성장 기대감, 신한금융투자에서 그 어닝 서프라이즈를 달성할 것이다 라는 그런 보고서를 내면서 주가가 반등을 했거든요. 그 20만원 안 내려왔으니까 그러면 얘는 별로냐? 뭐 그거는 아닌데 위치가 좀 애매합니다. 그래서 보고서는 보고서고 20만원까지 한번 기다려보자. 공략을 하려는 사람들은 기다리면은 이게 반등을 줬다가 여기서 걸리고 다시 밀리는 경우들이 생겨요. 그래서 싸게 사는 게 장땡입니다. 그래서 잘은 안 내려오겠지만 오히려 악재로 흔들려서 20만원까지 밀리면 저거는 괜찮아요. 매매로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다려보세요. 공략하려는 분들은. 갖고 있는 사람들은 이 얘기로 무서워서 던지지 말고, 갖고 있다가 반등 나오면은 한번 팔았다가 싸게 사면 되겠죠. 자, 세 번째는 J콘텐트리. 자, 일단은 오늘 표역 종목으로 추천한 게 J콘텐트리입니다. 이게 이제 영화 관련주거든요. 메가패스란다. 뭐죠? 갑자기 메타버스밖에 생각이 안 나네. 그 영화 있잖아요, 그쵸? 기억이 안 나요, 갑자기. 아침에선 얘기를 했는데, 저도, 그게 기억이 안 나는 게 좀 웃기기는 한데, 지금 머릿속에 메가패스하고 메타버스밖에 기억이 안 나요. 뭐죠? 여러분 기억나면은, 그거, 영화관, 메가박스, 그치? 메가박스. 자, 메가박스 관련주죠. 메가박스를 소유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서도 이 J콘텐트리는 2015년도에 서울경제TV에서 강하게 추천했던 종목입니다. 강하게 추천했는데 그때 말 안 듣고 한 3개월인가를 안 가갖고 굉장히 그때 안티가 잠깐 들끓었던 종목이었는데 잘 갔어요, 결국은. 잘 갔고 그 이후도 좀 잘 가고 그랬는데 지금 다시 내려왔는데 이제 영화 수요가 다시 늘어날 거는 확실해. 그쵸? 그래서 이쪽 관련주는 좋아 보이고, 그래서 오늘 표역 종목으로 추천하기도 했는데 가격은 35,000원 안 들어왔으니까 안 들어왔네. 근데 나쁘진 않습니다. 일단은 이게 오늘 삼성증권에서 보고서가 나왔는데요. 자회사 이익 기여 상승 기대감에 오늘 소폭 상승. 저게 뭐 뉴스 별거는 아닌데, 최근 호평을 받고 있는 드라마 DP, 그 다음에 넷플릭스에서 공급을 한 첫 오리지널 콘텐츠로 클라이맥스 스튜디오가 제작을 했으며,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자회사들이 제 몫을 해내고 있다. 그래서 이익에 대한 기여가 점차 커질 것이다. 이런 이제 전망이 나온 건데, 뭐 최근에 DP가 유행, 그게 뭐 이렇게 인터넷 짤로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 아마 군대 그 내용인 것 같은데, 저는 TV를 잘 안 봐서, 그리고 군대 얘기는 더더욱더 잘 안 봐서, 저는 해병대를 나왔는데, 그 지긋지긋하게 뭐 군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어쨌든, 뭐 보는 사람들은 뭐 그게 진짜냐 뭐 이런 반응들이 많다고 하는데, 뭐 재밌나 봐요. 뭐 저만 안 보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뭐 요즘에 인기가 되고 있다는 건 알고는 있어요. 알고는 있고. 그리고 J콘텐트리가 예전부터 메가박스 저게 항상 그 알짜 돈줄이에요, 저게. 그러니까 꾸준하게 돈이 계속 알짜로 계속 들어왔었는데 지금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안 좋았죠. 근데 다시 좋아지게 되면 메가박스의 이익이 다시 살아 올라오게 되면 J콘텐트리는 다시 살아날 겁니다. 그리고 봐봐요. 기가 외국인들이 많이 샀잖아요, 지금. 안 가고 배겨? 올라가겠지. 그래서 이거는 조정받으면 당연히 감사합니다, 땡큐 하고 사도 좋고요. 조정 안 받으면 대충 사도 됩니다. 지금 영화 개봉하는 것들 보게 되면 200만원에서 300만 잘 넘어가요. 그럼 200만에서 300만, 400만, 500만. 그럼 영화는 점점 사람들이 보기 시작하게 되면 또 따라서 보는 게 있으니까. 뭐 따라서 가서 봤는데 코로나 안 걸리고 안 죽고 그러면은 전국에 많이 맞추게 되면 많이 나중에 봐봐야 한번. 지금 가도 있잖아. 영화관 가보면 생각보다 사람이 많다니까. 저도 저번에 한 번 봤어요. 한 번 봤고 뭐 잘 가진 않아요. 뭐 피곤해서 안 보는 것도 있고 귀찮아서 안 보는 것도 있는데 가면 이번에 추석에 한번 가보려고. 사람 많이 있나 없나.
저도 접종을 했습니다. 저도 접종을 했어요. 저 모더나 맞았는데 생각보다 사람이 많아요. 커뮤니티 사이트에서 제가 다 보거든요. 생각보다 사람이 많다라는 얘기가 이미 벌써 올해 뭐 5월달, 6월달에 들려왔던 얘기입니다. 굉장히 사람이 많이 보고 있어요. 만약에 안 보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들만 안 보고 있을 수도 있어. 그러니까 지금 점차적으로 사람들이 많이 봅니다. 이게 갔다 온 사람들 물어봐. 갔다 온 사람들 거기 영화관에 사람 많냐 없냐 그러면 생각보다 꽤 있던데? 라는 얘기가 나온다니까. 그러면 영화 실적은 당연히 좋아질 거고 점차적으로 늘어날 겁니다. 그래서 우상향으로 뭐 계속 우상향으로 55,000원, 6만원 갈 거니까 이런 종목들은 조정받을 때마다 잘 모아두시는 게 좋아 보인다 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자, 세 번째는요, 실전 매매 정수에서 추천했던 종목을 리뷰를 할 겁니다. 이제 앞으로 이제 가끔 가다가 종목들이 이제 특징적으로 움직이거나 뭐 그러면 특징 종목의 리뷰를 좀 이제 할 건데, 그래도 이제 추석 전이니까 갖고 있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일부 비중을 가지고 갖고 있는 사람들, 오징어 다리 남겨놓은 사람들은 수급을 잘 보세요. 이 수급을 보면 오늘도 기관들이 안 팔죠. 연기금은 뭐 거의 안 팔죠. 저런 식으로 쟤네들이 안 팔면 이거는 쉽게 안 떨어집니다. 오히려 조정받으면 다시 사야 될지도 모르고. 그래서 쟤네들이 안 팔면 어차피 수익 많이 난 것들은 팔고 남겨놓은 것들은 그 다음 목표치는 25,000원이에요. 불가능하지 않아요. 에코프로비움도 가는데 뭐. 에코프로비움도 여기에서 쫙 3월달에 여기 바닥에 있을 때 추천했었던 종목이거든요. 얘도 지금 이렇게 올라가면서 600% 올라가서 600%를 600% 더 되지. 700% 정도 올라왔는데 얘는 700% 가는데 수성은 이제 저 바닥에서 이제 올라온 거는 320%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더 갑니다. 그러니까 25,000원 갈 수 있으니까 수급이 꼬이지 않으면, 기가 외국인들이 사서 물려있지 여러분들이 사서 물려있는 경우는 없어요. 걔네들 다 털렸어요. 이미 다 털렸기 때문에 시장이 빠그러지지 않습니다. 또 시장은 또 움직일 거고, 시장 움직이면 또 갈 거예요. 그래서 갖고 있는 비중은 25,000원까지 계속 가져가셔도 좋다 말씀을 드리면서, 이거는 이때 당시 3월 20일 날 4,800원에 추천했던 종목이고, 최근에서는 이제 만원대 초반대에서 계속 추천했었던 종목입니다. 그래서 그 리뷰 그냥 잠깐 해봤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 점수는요, 아까 계속 자세히 설명했으니까 85점 우, 매수 포인트도 나쁘지 않아요 오늘. 근데 추석 이후로 돌리는 게 훨씬 더 좋아요. 오늘도 매수 포인트는 85점 우고요. 위드 코로나 관련주, 그래서 종목 섹터는 위드 코로나 관련주들 85점 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기대감을 많이 넣기 때문에. 그래서 저게 이제 90점이 되려면 폭등이 나와야 되는데, 늦어도 11월달, 이제 10월달이에요. 지금 9월 17일이지만 추석 갔다 오면 이제 한 주 지나면 바로 10월달이죠. 이제 10월달이라 생각하면 돼. 곧 10월달이기 때문에 10월달, 11월달 소비주 간다. 저는 계속 밀고 있어요. 바닥에 있는 거 계속 밀면 갈 수밖에 없어요. 계속 바닥에 있는 거 계속 밀 거니까 소비주는 뭐냐? 항공, 백화점, 카지노, 뭐 호텔, 그 다음에 관광, 음식업종, 화장품, 그리고 엔터주, 요런 애들을 소비주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소비주들이 위드 코로나 시대에 순환매가 나오든 강하게 움직일 건데, 업종의 대표주에서는 건설주하고 철강주 좋게 보고 있어요. 특히 건설주. 그리고 3순위가 이제 IT인데, IT도 오늘 움직이는 거 보니까 나쁘지 않더라고. 그래서 IT 부품주 갖고 있는 것도 은근슬쩍 추석 끝나게 되면 움직일 수 있는데, 확실한 건 전 소비주는 밀고 있는 거고, IT주들은 조금 얘네들 말 더럽게 안 들어서 좀 더 두고 봐야 돼요. 근데 가긴 갈 겁니다. 그러니까 IT 너무 미워하지 마세요. 일단 소비주를 많이 벌어가지고 IT 나중에 또 복수하면 되니까. 어쨌든 IT도 가긴 갑니다. 근데 건설주가 먼저 갈 것 같아서. 자, 오늘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자, 여기까지 이정수의 신의 한 수였습니다. 자, 추석 잘 보내시고요. 다음 주 추석 끝나고 나서 봅시다. 끝!